지금부터는 학습의 성공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률이라는 것은 학생이 수업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연습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내가 여러 군데 가서 강의를 하는데 교수법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은 합동군사학교로 통합됐는데 옛날에는 해군대학이라는 곳이 여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경험한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다른 기관에 강의를 가면 먼저 좀 일찍 도착해서 거기를 건물도 좀 구경합니다. 근데 해군대학에 갔을 때 건물을 구경하는데 벽에 액자가 있어요. 한 글자짜리 한자가 써진 액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글자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 글자 중에 한 글자를 보고 굉장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왔어요. 어떤 글자였을까요? 제일 위에 글자부터 시계 방향으로 하면 믿을 신이고요. 덕이 있는 거고요. 승리할 때 승이고 용기 용자고 그 아래는 사랑 애자고 그 아래는 또 마음 심, 그 왼쪽은 충, 또 왼쪽은 의죠. 물음표 바로 왼쪽은 오를 의, 정의 할 때 그런 의자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내가 가슴이 뛰었을까요? 이 글자입니다. 승입니다. 군인들은 전쟁을 하면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군인들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가 군인들한테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보고 가슴이 뛰었을까요? 내가 거기에 참여한, 내 강의에 참여한 해군 교관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건 당부죠. 전쟁에서 승리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외국 적국 함대 5척하고 우리나라 함대 5척하고 싸우면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긴다는 말은 뭐냐? 저쪽 적군, 적함의 5척이 모두 가라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배는 가능하면 전부 5척이 그대로 있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 않고 4척은 이미 가라앉고 5째 함정도 가라앉고 있으면 이게 승리는 승리인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기보다는 적함은 다 잠재우고 가라앉히고 우리는 5척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기는 것을 두 글자로 무슨 승이라고 할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승, 압승, 전승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비슷한 다른 말을 인용했습니다. 바로 낙승입니다. 낙승이라는 뜻은 쉽게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낙승을 생각했냐면 이 낙승할 때 그 앞에 있는 낙자 있잖아요. 이것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오락, 쾌락할 때 그 낙자인데요. 희노애락 할 때 그 낙자죠. 즐거울 낙자입니다. 원래 낙승은 쉽게 이긴다는 의미인데 이 낙자는 즐거울 낙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승자를 봤을 때 굉장히 가슴이 뛰는데 그것은 뭐냐면 수업에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수업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뭘까요? 학생들이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습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공해야 되냐? 쉽게 성공해야 됩니다. 즐겁게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승자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았고 낙성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도 쉽게 학생들이 목표를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승리할 사례가 많이 있을까? 내가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세가 출애굽했다는 것은 알죠.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했다는 것은 알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그 길에서 많은 백성들이 이 살고 있는 백성들이 좀 괴롭게 했습니다. 좀 친절하게 하는 백성들은 많지 않고 어떤 괴롭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12지파에서 1000명씩 모집해서 12,000명을 모집해가지고 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미디안 쳐서 다 죽이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또 왕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몇 명 왔을까요? 12,000명이 갔는데 몇 명 살아서 돌아왔을까요? 그렇게 전쟁을 심하게 했는데 그 아래 보면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적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12,000명이 가서 그 전쟁을 치르고 왕을 5명이나 죽였는데도 한 명도 다치지 않고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돌아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전쟁이 쉬웠겠죠. 이렇게 전쟁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평생 동안 몇 명 학생들을 가르칠까요? 대체로 초임교사들 여러분들 아마 선생님이 되면 30년에서 40년 할 거고 한 학년의 학생 수가 10명에서 보통 한 30명 정도 됩니다. 많으면 40명 정도 되죠. 그래서 총 학생 수는 300명에서 1600명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12,000명보다 적죠. 그리고 또 일찍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장학사로 이렇게 나가는 선생님들은 가르친 학생 수가 적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생들에게 공부를 공부하면서 수업 목표를 잘 달성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수업에서도 승리하고 또 인생에서도 승리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해군대학에서 보았던 이 승이라는 글자, 군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학생들도 수업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달성해야 되느냐? 그것은 군인들이 승리할 때 아주 쉽게 이기듯이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할 때 정말로 쉽게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죠. 학생들이 쉬우면. 학습자들이 학습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전에 학습한 내용과 새로운 내용을 관련시킵니다. 그리고 수업 활동의 내용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기 쉬운 단위로 나누어서 제시합니다. 마치 음식을 줄 때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이런 걸 먹을 때 먹기 좋게 조그맣게 한 입에 넣을 수 있게 주면 좋은 것처럼 수업 활동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은 단위로 나눠서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쉽도록 계획해야 됩니다.
고생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다음 단계로 쉽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학습자가 어떤 수행이나 답변을 했을 때 가능하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학습자들이 학습 효과를, 학습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